안녕하세요. 일본 나그네입니다. 제가 오늘 일본 신문을 쫙 훑어보니까 일본 신문 기사들 중에 가장 많았던 기사가 바로 일본 총재 선거였어요. 9월 27일에 일본 총재 선거가 있는데 이 총재에서 뽑히는 사람이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되거든요. 일본은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아요. 근데 자민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지금 자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 다수당 내에서 총재로 뽑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재 선거로 뽑히는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과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총재 후보가 나왔는데 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9명의 학력과 공약 등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하버드 대학원 중의원 의원 비서를 거쳐 수료했고요. 95년에 참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위상,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외무상을 역임했고 현재는 관방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공약을 보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인해 정치, 이건 공자가 말하는 그 인해 정치고요. 당의 신뢰 회복, 정치 자금 문제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다시 조사, 독립행정기관에서 정치 자금을 감시, 총재 임기 중에 개헌 발의, 국민투표 시행, 중앙부처의 일부 12성청 체제를 검토하고 재편성.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앙부처의 일부 12성체는 뭐냐면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 체계를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각 부처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조기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그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선택적 부부 별선.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다뤘었는데 최근에 굉장한 이슈예요. 일본은 법적으로 부부 동성이 제도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타피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의 선택적 부부 별성,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별 문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코바야시 타카유키. 코바야시 타카유키는 미국 하버드 대학원 수료. 일본의 정치가들도 보면 대부분 그 고학력자들이 많은데, 고학력자가 아닌 경우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가가지고 학력 세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하버드 대학원 무슨 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학력 세탁하는 정치인들도 계세요. 이건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분은 재무성 출신으로 2012년에 중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현재는 중의원 헌법심사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9살, 그래서 꽤 젊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좀 고령화가 너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좀 이렇게 젊은 바람을 좀 일으켜주는 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공약은 정책 활동비는 매년 공개하거나 폐지, 경제가 재정을 우선, 신일본 창조 계획, 지방에 대담한 투자, 2024년 중에 물가 상승 대책 시행. 이건 아까 전에 이전 하야시 요시마사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그 문제는 일본 내에서 심각하게 안고 있는 문제이죠. 사회보장 미래 회의를 신설하여 젊은 층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논의.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높은 보험료, 젊은이들이 고령자들한테 보험료를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도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문제죠. 그리고 내각부의 우주청 신설,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외교 전략, 브릿지로 글로벌 사우스와 미 유럽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고, 헌법 개정으로 긴급 사태 조항 신설 및 자위대 명기 이렇게 되는데, 헌법 개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구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이 막기만, 방어하는 나라가 아닌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자꾸만 헌법을 일본 정치인들이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타카이치 사나에 여성분이고, 이분도 혐악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타카이치 사나에는 고베 대학 졸업 후 1993년에 무소속으로 중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지금은 경제안보 담당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3세.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등으로 강력한 경제를 구축한다. 해고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체제로 개편, 정보통신부나 환경에너지부로의 개편,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를 담당하는 기관 신설,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명기,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검토 논의 원금. 비핵 3원칙은 핵무기 관련 정책인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원칙, 그걸 말하는 거고요. 중국의 부표는 철거. 중국의 부표 철거는 중국의 해양 부표나 해상 구조물, 즉 바다 위에 설치된 표식이나 장비를 철거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선택적 부부 별성에 신중하며 구성 사용 확대 법안을 우선. 이분은 선택적 부부 별성에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고,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 자금 문제 관련 방해 처분은 재검토하지 않는, 이 정치 자금 관련 문제도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큰 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분은 처분을 재검토하지 않겠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카토 카츠노부. 이분은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도쿄대학 졸업 후 대장성, 현 재무상 및 중의원 의원 비서를 거쳐 2003년에 중의원에 처음 당선이 됐고요. 코로나 때 후생 노동상을 역임했고, 현재는 당 납치 문제 대책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8세. 공약은 일본 총활약 플랜을 수립. 일본 총활약 플랜이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일본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정책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사회 참여, 인구 문제 해결, 생활 향상, 이런 거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 중에 하나고, 국민 소득을 2배로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최저임금 1,500엔 실현을 기존 목표인 2030년대 중반에서 앞당긴다고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은 이건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급식비와 출산비 부담을 제로. 이것도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고, 자민당이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을 국고에 반환,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구성 사형 지속 제도 도입 검토. 이분은 부부 별성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일본 북한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조기에 실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헌법 제9조.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내에서 그 헌법 구조를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자라는 거에 힘을 실겠다는 얘기고, 국민 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카미카와 요코. 카미카와 요코는 도쿄대학 졸업 후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2000년에 중의원에 처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외무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1세. 그리고 강력한 물가 상승 대책과 실질 임금 인상을 실현. 이거는 뭐 되게 필요한 거죠.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 촉진과 소득 재분배 확립. 이것도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농림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이것도 필요하고요. 기후 변화와 재해에 강한 국가 건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국가 전략으로 설정. AI 시대의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성 강조. 기재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처리는 당의 처분에 따른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은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고 가장 일본에 필요한 공약이며 가장 미래적으로 필요한 공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내거는 공약이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고이즈미 신지로. 이분은 전 고이즈미 총리의 막내 아들이고 이 사람의 형이 그 일본에서 그 유명한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겐노 헨카쿠 파견의 품격? 우리나라에서도 그 드라마가 한국판으로 방영이 되었는데 김혜수 씨가 그 파견 역할을 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하겐노 헨카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가 이 고이즈미 신지로의 형이에요. 이분은 4대째 정치 가문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하고요. 2009년에 중의원에 처음 당선. 그리고 현재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장 43세. 이 사람이 지금 그 총재에 뽑힐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호감도가 가장 높아요. 공약은 가능한 빠르게 중의원 해산을 하고 국민에게 묻겠다. 중의원 해산이 뭐냐면 일본 중의원은 그러니까 하원이요. 그 미국으로 치면 일본 국회에서 하원으로 정책을 위반하고 법안을 심의하는 역할. 중의원 해산은 현재 하원이 해산되어 새로운 총선을 통해 새로운 중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책 활동비를 폐지하고 구 문통비는 공개 후 잔액은 국고에 반환. 이 구 문통비가 뭐냐면 정치 용어인데 일본의 정치 자금 관리와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지역구 유권자와의 연락, 홍보, 선거 운동 등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치 선거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 자금으로 지급이 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걸 공개하고 남은 건 국고에 반환한다. 제가 그 정치인들에게 조금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는 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재되지 않은 의원의 공인 여부는 지방 의견 등을 고려해 새로운 집행부에서 판단. 인사는 당선 회수와 관계없이 실력주의에 기반.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세종대왕이랑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이 실력주의에 기반한 인사를 하셨었는데 좀 오버랩이 됩니다. 이분이 절대 세종대왕이 될 수 없고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세종대왕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 일부분에 있어서 해고 규제 재검토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며 2025년에 법안 제출 예정. 라이드쉐어를 전면 허용. 그 도쿄에서는 요즘에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선택적 부부 별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굴도 많이 드러내고
이런 뭐 모임 같은데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유대를 명기. 이 사람도 헌법 개정에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일곱 번째, 모태기 토시미츠 미국 하버드 대학원 졸업, 그리고 현재는 당 간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가, 정권 발족 후 6개월 이내에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 증세 제로 정책 추진.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방위 증세는 보류,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 책임져야죠.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는 반대, 정책 활동비를 폐지, 기재되지 않은 의원의 공인은 선거대책본부에서 엄정히 판단, 정치자금 파티 수입에 대한 과세 검토. 이 정치자금 파티는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자민당이 좀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은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 신중한 입장이라는 거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또 혐한이래요. 8번 이시바 시게루. 근데 이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좀 자주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인간미를 좀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오 대학 졸업한 이후에 1986년에 중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현재는 지방청생 담당상을 역임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공약은 다음 총선은 정권 구상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정치 자금에 기재되지 않은 의원에게 반성을 요구하고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함. 원자력 발전소는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 지열 등 대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 그래서 지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원이고요. 자위대의 처우 개선,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군을 명기, 도쿄의 1급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의 기업 진출을 촉진,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에 대한 이해,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중선거구 연기 제도 선택지, 재난방지 부서를 신설하고 사전 재난 방지를 촉진.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나마 한국과의 그런 냉기 회복에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당선이 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고노타로. 이 사람도 잘 알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하고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후 1996년에 중위원회 처음 당선. 현재는 디지털 담당상. 일본에 디지털 청이 있는데, 디지털 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일단. 그리고 공약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에 반한 요구, 원자력 발전소의 재건도, 선택지, 재정 규율, 기초적인 재정 수지를 균형 맞추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부족하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법 개정은 국회 논의를 가속화하고 신속한 발의를 목표로 한다. 자위대 방어력 강화와 인적 투자 증대, 대학 입학 공통시험, 단기시험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확률상 높은 사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지금 공약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경제 활성화 및 물가 대책, 그리고 정치 자금 및 투명성, 이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이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총재로 당선이 됐으면 좋으시겠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